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만들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화산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134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콜레라 백신 글로벌 1위 기업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재무 상태가 썩 좋고 수익성이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성장성은 또 아주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먼저 본 방송에 앞서서 제가 금년 상반기에 추천한 종목을 세어봤더니 16개 종목인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온라인은 상승되어 있는 종목이 16개 종목 중에 10개 종목이라 갖고 상승 확률이 65.2%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1차 목표가 이상 상승했던 종목은 6개 종목이라서 37.5%입니다. 이 확률을 최소한 한 80%까지 끌어올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호기심을 갖고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1번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콜레라 백신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네 유바이오로직스는 콜레라 백신을 공공시장에 공급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입니다. 여기서 공공시장이라고 말하면은 세계보건기구 WHO, 또 유니세프, 세계 유엔 아동기금, 가비, 세계 백신 면역 연합 이렇게 이런 데를 통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납품하는 그런 시장을 공공시장이라 되고 공공시장이라 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일반 민간 병원이나 이런 데 납품하는 건 이제 민간 시장이겠죠. 이 공공시장에 납품한 경우 세계보건기구나 유엔 아동기금이나 세계 백신 면역 이런 데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이런 데는 저렴하게 이제 콜레라 백신 이런 거를 사가지고 저개발국에 이렇게 거의 무상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염병 퇴치에 앞장서고 있죠. 이렇게 국제기구에 염가로 공급하는 게 공공시장인데 유바이오로직스는 콜레라 백신 유비콜 플러스를 국제기구에 납품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산타바이오텍이라고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의 인도 소재 자회사였는데 이 산타바이오텍이 2022년 말 작년으로 콜레라 백신 생산을 중단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쟁력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갖고 금년부터는 유바이오로직스가 콜레라 백신을 세계 공공시장에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전 세계에 약 연간 3천만 도스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바이오로직스의 콜레라 백신 유비콜 플러스 최신 제품은 경구2였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약이고요. 얘는 접종 부위의 통증, 부종, 붓는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발진 등의 이런 국소정 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갖고 인기가 높은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를 선정한 이유, 첫째, 콜레라 백신 공공시장에 공급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이런 이유를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금년에 매출이 한 20%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율도 지금 계속 1,300원 이상으로 좋죠. 그래갖고 금년은 꼭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는 거는 금년부터 유비콜 공공시장 공급 단가가 20% 정도 인상이 됐어요. 종전에는 1도스당 1.33불이었는데
지금 1.33 내지 1.34불이었는데 올해는 1.59불로 1.59달러로 20%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출도 20% 정도 늘겠죠. 왜냐하면은 그 유바이오로직스 매출의 한 90% 이상이 그 콜레라 백신은 유비콜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도 20% 이상 늘어날 거고, 수익은 더 늘겠죠. 영업이익은. 그 다음에 또 공중보건이 좀 코로나 때문에 약화가 된 걸로 나타나고, 세계적으로. 그리고 가뭄이나 홍수, 내전 이런 걸로 갖고 콜레라 발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는 작년 11월부터, 인도는 금년 5월부터 그 사설 시장에 그 유비콜을 또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사설 시장 그 공급 단가는 공공시장에 대비해서 3 내지 5배가 높게 받아요. 단가가 더 비싸요. 그래서 한 도주당 그 공공시장이 1.5불이라면 1.5달러라면은 사설시장은 4달러 내지 거의 8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더 비싸죠. 그리고 이런 또 이점이 있고요.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 춘천의 제2공장이 그 완공이 되면은 유비콜 그 생산량이 현재 3천만 도스에서 연간 6,600만 도스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매출이 많이 늘겠죠. 이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유가 제2호 국산 코로나 백신 6,919의 성공이 임박한 걸로 좀 이렇게 낙관적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백신 그 6,919 임상 3상 결과를 이번 2분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최근에 뉴스가 나왔어요. 얘네들이 2022년 5월에는 콩고에서, 그리고 9월에는 필리핀에서 19세에서 75세의 성인 각 2,500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다 철진 않는데 콜레라 백신이 무슨 소용이 있냐? 방역도 해제됐는데,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그 콜레라 변이주가 출현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백신 수요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아직도 이제 저개발 국가에는 콜레라가 덜 퇴치돼 가지고 그런 나라에도 백신을 계속 팔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그 원래 중국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가 제일 먼저 발생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발생한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하면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개발하기가 쉽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 백신도 또 계속 그 실험을 해서 개발을 하고, 또 종합 백신, 독감하고 코로나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백신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작년 말에는 6,919의 그 부스터샷,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백신 임상 1, 2상 시험 계획을 식약처에 내서 승인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국산 제1호 코로나 백신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었죠. 스카이코비1이라고. 이제 얘네들이 6,919를 그 개발 성공하면 국산 코로나 백신 제2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정말 저는 요걸 기대하고 샀는데, 한 1년만 더 빨리 나왔어도 얘네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텐데, 이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주저앉고 말았죠. 좀 아쉽지만은,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2호 코로나 백신을 꼭 개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6월 말 2분기 내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이번 6월 달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얘네한테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중장기적으로 얘네들이 다양한 그 캐시카우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갖고 백신 전문 기업으로 부상하겠다, 이런 의혹을 보이고 있는데, 그 예를 들면은
2025년부터 장티푸스 백신을 개발해서 아까 그 공공시장에 진출하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요렇게 되면 요거 장티푸스 백신은 좀 경쟁이 있다래요. 그래갖고 매출이 한 100억 내지 작게는 100억, 많게는 300억까지 늘어날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7년부터는 수막구균 백신도 개발해서 공공시장에 진출하겠다. 여기는 유일하게 얘네들이 개발해서 성공해 독점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연 매출이 한 700억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밖에 대상포진 백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면은 얘는 정말 백신 전문 기업으로 잘 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흑자 전환 기대에 불구하고 얘네 주가가 연중 최저가 수준이고, 또 특히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이 높았던 2021년 5월 약 2년 전이네요. 2년 전 최고가 61,500원 대비해서는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61,000원 샀던 사람들은 지금 한 얼마죠? 87%가 손해겠죠. 하여튼 지금은 아주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연중 최고가도 한 18,000원대였는데 지금 뭐 7,900원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코로나 백신 개발도 계속 지연되고 못하고 있고, 또 콜레라 주 캐시카우였던 콜레라 백신 매출이 감소했고, 왜냐하면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에 신경 쓰는 바람에 콜레라는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또 그 코로나 백신 6호백 개발비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적자로 전환됐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올해는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유바이오로직스를 선정해서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째, 콜레라 백신 공공시장 공급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둘째, 금년은 매출이 20% 이상 증가할 것 같고, 또 고환율도 효과도 보태줘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셋째는 제2호 국산 코로나 백신 성공이 임박한 호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넷째는 다양한 캐시카우 백신을 확보해서 중장기적으로도 백신 전문 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다. 뭐 장티푸스 백신이라든지 수막규균 백신이라든지 대상포진 백신 같은 걸 말하죠.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주가가 연중 최저가다. 그 한참 역대 최고가였던 61,500원 대비해서는 13% 수준에 불과하고, 연중 최고가 18,000원대 대비해서는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비싸면은 뭐 별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주식이면서도 가격이 싼 주식, 그런 게 투자자가 입장에 보았을 때 좋은 주식이죠. 그래야지 잘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또 경영 상태가 나빴다가 좋아지는 주식, 그래야 이제 극적인 또 주가 상승 효과가 볼 수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주식이 좋은 주식이겠죠. 여기에서 잠시 투자자의 급여를 생각해 볼까요? 첫째, 빚투금물, 빚내서 투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이기 때문에 빚을 내면은 조바심이라서 기다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주식 투자금의 3분의 1, 적어도 30%는 현금성 예수금 형태로 가지고 있어라. 그래야만 투자된 자금이 손해를 보고 있어도 기사회생할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을 확보하는 거고, 또 좋은 종목이 나섰을 때 언제든지 투자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시드머니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 투자의 세계에서는 공부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알 수 있고,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고, 그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공부하는데 성실하고 유능한 저희 정화산 기업가치소를 투자의 파트너로 삼으면은 저렴하게 또 아주 좋은 정보를
빠르게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 큰 노력 안 들이고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음 장에 이어지는 유바이오로직스의 투자 가치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 유바이오로직스의 투자 가치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유사기업과 비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유바이오로직스, 약어로 유바라고 불리겠습니다. 이 유바는 코로나 백신 2호 개발 기업이죠. 6,919 이제 거의 개발 완료 단계가 있고요. 그 반면에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사라랄게요. 얘는 코로나 백신 1호 기업입니다. 그 제품명이 스카이코비1이죠. 주가를 보면은 유바는 6월 5일 종가가 7,900원이고 SK 바사는 82,700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매출을 보면은 유바는 555억 원이고 SK 바사는 4,567억 원입니다. 약 5840, 한 5배, 8배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유바는 2,879억 원이고 SK 바사는 6조 3,500억 원입니다. 그래갖고 시가총액분의 매출이 유바는 19.3%, SK 바사는 7.2%이고요. 52주 최고가가 유바는 18,500원.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134%고 SK 바사는 156,500원에서 현 주가 대비 약 89%가 상승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바가 SK 바사에 비해서는 더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최근의 주가 동향을 보면은 52주 최고가가 우리 그 유바는 18,500원, 작년 7월 15일이었네요. 그리고 최저가는 6,950원, 금년 3월 27일이었고요. 그래 바닥에 갔다 조금 이제 살아난 거죠. 이걸 보면은 현재가는 6월 5일 종가는 7,900원. 그래서 최고가 대비 58%가 떨어져 있고 빠졌고 최저가 대비 13% 정도가 올라 있어서 아직 최저가 수준에서 최저가보다 약간 벗어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투자 전략은 얘는 목표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잡고 중장기적, 그러니까 연내나 뭐 한 1년을 두고선 한 89%를 잡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한 달 이내 한 10%만 넘으면 팔자, 이런 단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전략은 그 차트를 보면은 7,000원에서 8,000원 사이, 7,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매수 구간을 7,000원에서 7,900원 선에서 2 내지 3회 분할 매집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매수 전략은 그 주봉을 보면은 완전 역배열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121선 밑에 61선이 있고 61선 밑에 21선 있고 21선 밑에 5일선이 있고, 그래갖고 역배열인데 최근에 5일선이 21선하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5일선이 이제 뚫고 올라가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 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봐도 그 역배열임은 맞는데 21선이 61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그보다 이제 5일선은 올라와 있고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다, 장대 음봉이 나왔다, 최근에 아랫꼬리가 긴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 아랫꼬리가 긴다는 건 이제 매수 세력이 붙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21선이 61선을 상향 돌파한 거 보고, 또 5일선이 이제 121선 상향 돌파하면서 정배열 상태로 가면 좋겠네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상승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 중에 또 코로나 백신 제2호 코로나 백신 성공도 임박했고, 그러니까 호재도 있고, 그래서
상승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전략은 1차 매도는 단기 고점이면 한 8,700원 선이 올라가면 좀 절반 정도 팔고 그러면 한 10%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2차 매도는 한 연중 지켜보면서 한 15,000원 선까지 가면은 한 80% 이상 89%까지 이렇게 수익률이 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를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이어서 유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개요와 재무 상태 그리고 종합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큰 세 번째 참고 자료로 유바이오로직스는 어떤 기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 얘는 백신 전문 바이오 벤처 기업이죠. 설립은 2010년 3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13년이 됐네요. 그리고 상장은 2017년 1월에 해서 6년이 됐네요. 코스닥 298이네요. 시가총액은 6월 5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2,879억. 상장 주식은 3,644만 4,807조, 3,640만 주네요. 그리고 소재는 서울 강남에 있고 본사는 서울 강남 두산대로에 있고 공장은 춘천에 있죠. 그리고 대표이사는 백영옥 씨. 이분이 이제 서울대 수의학과 석사를 하고 고려대 그 생명공학 박사를 했더라고요. 이분의 지분율은 2.5%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SD 바이오센서의 그 조영식 회장이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주식회사 바이오노트인데 이 바이오노트는 동물용 진단 검사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얘네가 최대 주주로 해서 지분을 16.72%를 갖고 있네요. 여기가 일대 주주고 또 조영식 회장은 또 바이오노트의 그 오너일 뿐만 아니라 SD 바이오센스라고 코로나 그 진단 시약 만들어서 유명해진 회사죠. 진단 제품 개발해서 진단 키트 개발하고 돈을 많이 번 회사죠. 얘는 그 SD 바이오센서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 두 분이 아마 서울대 수의학과 이 동문이라서 서로 그 백영옥 씨가 SD 바이오센서의 그 상호 이렇게 출자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임직원은 328명이고 평균 연봉은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네요. 두 번째 이제 사업 여건하고 주요 사업을 보면 사업 여건은 경기와 무관하게 백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죠. 백신 시장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래요.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가 최대 수요처고 글로벌 백신 시장이 2017년은 335억 불이었는데 2028년에는 한 10년 정도 되네요. 1035억 불로 약 3배 정도로 시장이 확장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백신 연구개발 사업을 보면 유비콜 플러스라 해갖고 콜레라, 투비형 콜레라 백신 개발해서 공공시장 및 민간시장에 보급을 하고 있죠. 근데 요게 얘네들은 거의 매출의 한 90% 차지해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예방 백신 개발해서 임상 3상을 거의 맞춰가고 있죠. 그리고 기타 다른 백신도 개발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면은 성장은 매출 증가율은 상당히 높아요. 2020년도에는 좀 떨어졌었는데 21년도에는 394억을 매출을 달성해서 2020년도에 285억 대비 38%가 늘어났고요. 2022년 작년에는 555억이라 매출이 올려서 2021년 대비 41%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적자 상태지만은 적자가 2021년도엔 많이 늘어났다가 2022년 작년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네요. 그렇게 적자가 축소가 됐고요. 금년 1분기에는
작년 1분기 107억 대비 매출이 144억이라서 약 34%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1분기에도 좋고 아마 금년엔 최소 20% 이상 늘고 흑자 전환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1분기 출발이 호조인 걸 보니까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 그러니까 수익성은 아직 적자니까 별로 안 좋은 상태죠. 그 다음 네 번째, 재무적인 안전성을 보면 부채 비율은 35%고 당좌 비율이 84%. 부채 비율은 100% 미만이면 안전한데 그거의 절반도 안 되니까 안전하고, 당좌 비율이 조금 그 유동성을 나타내는 당좌 비율이 좀 낮네. 이건 100% 이상이 되는데 84%밖에 안 되고, 그 대신 유보율이 546%래 갖고 유보율 500% 이상이면 안전한데 그걸 넘으니까 재무적 안전성을 나타내는 기준 2개를 충족하니까 안전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종합 의견은 콜레라 백신을 글로벌리 독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산 코로나 백신 2호 개발 그 호재가 잠재돼 있고, 그래서 얘는 괜찮은 기업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주가가 연중 저가 때 7,000원대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은 사놓으면은 만약에 콜레라 백신 2호 개발을 성공하고 또 그 올해 그 영업이 흑자 전환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주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거든요. 매진 말로 투자는 어디까지나 내 책임이라 했죠. 자기 책임이라 했죠. 그래, 수익이 나도 내 거고 손실을 봐도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최종 판단은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좀 해주시고, 특히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